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노년층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 사례가 급증하죠. 기온이 내려가면서 길은 미끄럽고 또 몸의 운동신경은 둔해져서 살짝만 넘어져도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고령의 경우 낙상으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노인과 중년 여성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하는 질환,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강지윤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신경외과 전문의 강지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부위죠. 이 척추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척추뼈의 구조와 기능 등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길게 뻗어 있는 척추는 모두 33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뼈인 경우 경추가 7개, 등뼈인 흉추가 12개, 허리뼈인 요추가 5개, 엉치를 이루고 있는 천추가 5개, 꼬리뼈인 미추가 4개인데요. 얼핏 보면 그저 작은 척추 뼈마디들이 길게 이어져 있을 뿐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정교하고요. 목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체중과 충격을 잘 견딜 수 있게끔 크기가 큽니다. 또한 척추를 옆에서 보면 목과 허리 부위에서는 앞쪽으로 휘어 있고요. 등뼈인 경우 뒤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S자 모형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탄력성이 커져서 움직일 때 충격을 덜 받는 것이고요. 척추 옆에는 인대, 연골 그리고 근육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구부리고 비틀고 돌리고 하는 일상적인 동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척추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척추는 일상적인 동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네, 똑바로 선 자세에서는 체중의 70%를 허리 부위의 뼈가 지탱해 줍니다. 네.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후관절 부위가 있는데요. 이 후관절 부위는 뼈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척추뼈를 집의 대들보로 비유하면 인대와 근육은 대들보를 연결하는 집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체중을 지탱해주고 또 움직임을 가능케 해주는 흔히 우리 몸의 중심이라 불리는 척추. 자, 알아본 것처럼 이 척추는 기본 틀이 뼈로 되어 있고 또 근육이나 인대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척추뼈뿐만 아니라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척추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부실하면 장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지기 쉽듯이 허리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병에 시달리며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척추가 튼튼하지 못하면 몸의 균형이 깨져서 요통,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이 생기는데요. 흔히 허리를 삐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허리 근육이 수축되었다는 뜻으로 요통의 제일 흔한 원인이 됩니다. 또 인대는 제한된 범위 내의 운동만 가능하게 하므로 운동 범위를 넘어가는 척추 운동을 하게 되면 손상되기 쉽고요. 척수는 신경 다발로 척추뼈에 둘러싸여 보호되어 있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압박을 받으면서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은 비교적 쉽게 회복이 되지만 신경 기능은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그만큼 회복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뼈, 근육, 인대 손상뿐만 아니라 신경 조직의 손상도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주제, 척추 압박골절의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원장님? 네, 척추 압박골절은 눌리는 힘, 즉 압박력에 의해서 척추뼈의 앞부분이 골절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힘을 잃는 척추뼈가 가벼운 충격에도 알루미늄 캔처럼 쉽게 찌그러져 주저앉게 되는 질환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골절이라고 하면 뼈가 부러진 상태를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척추뼈가 부러진 상태가 척추 압박골절, 압박골절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골절이라고 해서 단순히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척추 압박골절이 일어나면 서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맞물려 있어야 할 척추뼈가 충격으로 인해서 납작하게 내려앉게 됩니다. 그럼 뼈가 좀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마치 네모난 우유팩을 세게 누르게 되면은 모양이 구겨지면서 척추뼈가 위아래로 눌리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의 골절은 주로 등뼈나 허리뼈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발생 위치도 좀 살펴볼게요. 척추 압박골절은 주로 어느 부위에서 발생을 할까요? 네, 척추의 압박골절은 주로 흉추 11번에서 시작해서 요추 2번까지의 흉요추 연접부에서 주로 발생하며 척추의 몸통 앞부분이 손상을 받습니다. 중간주, 후방주에 손상이 있는 경우는 다른 골절로 분류합니다. 자, 일반적인 골절과 척추 압박골절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키워드와 함께 척추 압박골절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척추 압박골절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보통 척추 압박골절은 낙상, 교통사고 등 외력이 원인입니다만 대부분의 압박골절은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흔합니다. 심한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본인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충격에도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골다공증 환자는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러지 않아도 척추 골절이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뼈의 양과 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압박골절이 훨씬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 환자 같은 경우는 큰 외상이나 넘어지는 등의 어떤 외력, 문제가 없어도 척추 압박골절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경미한 충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충격에도 좀 골절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기침만 해도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것 자체가 골절이 생기지 않을 상황에서도 골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충격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뼈가 약해진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선생님? 네, 골다공증이란 질환 자체가 골 형성과 골 흡수 과정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것인데 뼈가 점점 엉성해지고 얇아지면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으로 어느 뼈에서나 생길 수 있고 척추 외에도 대퇴골, 손목뼈 등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네, 그럼 척추 압박골절은 골다공증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압박골절의 약 한 85%는 고령화에 따른 골다공성 압박골절입니다. 골다공증이 동반된 경우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은 주로 폐경후 증가하게 되며 노년기가 되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35세부터 골량이 1%씩 서서히 감소하다가 여성의 경우에는 50세 전후 폐경이 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골량이 줄어들게 되어 폐경 후 3년에서 5년 내에 골밀도 소실이 가장 빠르게 일어납니다. 네. 골량이 골절 한계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60세 이상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압박골절이 2배 이상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들이 더 빠르게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척추 압박골절, 고위험군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척추가 약해져 있는 노인들을 비롯한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압박골절의 빈도가 높습니다. 노인들이 넘어졌을 때는 통증 정도와 관계없이 반드시 골절의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폐경 이후 여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므로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 자, 그렇게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현재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척추 압박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좀 치료를 해야 하는 거죠. 고혈압이나 당뇨와 마찬가지로 당장 어디 불편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치료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발생되는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에 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물론 폐경기 이후 여성, 특히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더욱 주의를 해야겠지만 낙상 사고는 고령인 경우에도 많이 좀 발생하게 되잖아요. 노인의 경우 더 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선생님? 물론입니다. 고령일 경우 척추골절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뼈가 완전히 붙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환자분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동을 충분히 못하는 동안 근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척추골절은 수명과 실제로 연관이 많습니다. 자, 골다공증 환자 그리고 노인들은 골절 발생 확률이 높고 또 특히 고령인 경우 수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골다공증 환자는 척추 압박골절 외에 다른 골절도 주의가 필요한 거죠, 선생님? 골다공증은 질환 자체가 골 형성과 골 흡수 과정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것으로 뼈가 점점 엉성해지고 얇아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뼈에서나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골다공증 환자는 일상생활 중에도 골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척추 압박골절의 자가 진단법. 자, 척추 압박골절은 대단히 큰 외상을 당해야만 생기는 질환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통증이 오더라도 단순 근육통 정도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척추 압박골절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을 겪는다면 일상생활에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물건을 옮기기 위해 허리를 돌리면서 움직이는 경우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하게 오는데요.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누워있는 경우에도 돌아 누울 때 심한 통증이 유발되거나 이 통증이 대부분 등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심하진 않지만 자세를 변경할 때 좀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제 이 밖에 허리 디스크 등 다른 척추 질환과 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등, 허리에만 통증이 나타나며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과는 달리 다리 쪽의 통증, 즉 방사통은 동반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과 허리 부분의 어떤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았다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척추 압박 골절로 진단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병력 청취 및 이학적인 검사로 압박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먼저 단순 방사선 사진, 즉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측면 사진에서 척추체의 앞부분이 이제 높이가 감소되어 있는 소견, 즉 척추체가 쐐기 모양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급성골절과 만성골절을 구별할 수 없으며 척추체의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압박골절이 의심되는 환자는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MRI 검사는 골절 여부 및 급성 만성 골절의 구분, 골절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로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해 보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더불어 골다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골밀도 검사도 반드시 시행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그 급성과 만성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또 급성골절과 만성골절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급성골절은 골절이 발생한 후 6주 미만의 골절로 급성 통증을 유발하며 골 부종이 동반되며 골절 유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만성골절은 3개월 이상 경과된 골절로 유압이 이루어져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골절 상태를 방치하면 만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만성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다음 키워드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합병증인데요. 자, 척추 압박골절이 이제 만성으로 이어지거나 또 방치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이번 키워드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압박골절 합병증 어떤 게 있을까요? 합병증의 대부분은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골다공증을 방치했거나 제대로 치료가 안 된 경우라면 뼈에 심한 압박이 생기게 되는데요. 압박이 생기면 척추 변형이 생기고 신경이 들어가는 신경 구조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신경이 눌려지게 되고 2차적으로 하지의 힘이 빠지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 그 다음엔 보행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런 변형 때문에 갑작스럽게 한두 달 만에 허리가 확 휘거나 앞으로 구부러지는 심한 변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척추가 앞으로 이렇게 굽어버리는 질환이라고 하니까 척추 후만증이 떠오르는데요. 척추 후만증이 척추 압박골절의 어떤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척추 앞쪽이 압박되게 되면 척추가 앞쪽으로 굽는 후만증이 생기게 됩니다. 등과 허리가 앞쪽으로 많이 굽게 되면 뼈가 굳는다고 하여도 통증이 남거나 생활이 불편해지는 등 여러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 아예 척추가 굽어버린 상태로 굳어져 버리는 그런 합병증 외에 어떤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뼈가 굳지 않은 분류압 상태로 통증이 지속되거나 뼈가 괴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기 전에 제대로 좀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요. 바로 척추 압박골절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보존적인 치료가 주된 치료법입니다. 통증 감소를 위해서 침상 안정과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척추체가 골절이 된 상태이므로 압박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중을 골절된 척추에서 분산시키기 위해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침상 안정은 보통 2주간 안정하기를 권해드리며 보조기는 2달 이상 촬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근데 수술적 치료는 이제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정기 추적 관찰 중에 척추체 압박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안정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2주간의 안정이 어려운 환자, 즉 욕창이나 폐렴 등으로 인해 조기 거동이 필요한 환자에서는 초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척추 압박골절을 위한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수술적인 치료법은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비교적 간단하면서 안전한 수술법입니다. 피부의 국소 마취만으로 시행하며 보통 볼펜심 두께 정도인 가는 바늘을 척추뼈에 삽입하고 의료용 골시멘트를 주입, 골절된 척추체가 안정시키는 치료 방법으로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법입니다. 네. 근데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만큼 수술 경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술 후 회복은 얼마나 걸릴까요, 선생님? 수술 후 빠른 속도로 통증이 감소하며 조기 거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술로 입원 기간도 보통 하루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흔히 이제 골절은 수술이 필수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은가 봐요, 선생님. 네, 척추 압박 골절의 경우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보존적인 치료로도 잘 치료가 될 수 있는데요. 일부 환자의 경우에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빠르게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수술 방법 역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수술은 아니고 또 수술까지 가기 전에 보존적인 치료에 호전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허리 통증 있을 때는 일단 전문 병원 가서 검사, 진단 정확하게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치료 후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네, 잘 치료한다면 재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척추뼈는 한 개가 아니라 30개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압박골절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골절을 경험하셨던 환자들에서 추후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4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 골절은 골절 발생 후 2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부위에 또 골절이 발생할 확률은 적지만 다른 부위에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 후에 또 주의는 필수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아 있는데요. 척추 압박골절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무엇보다도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압박골절은 골다공증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골다공증을 예방 치료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없는 비교적 젊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운동 및 식이요법을 시행합니다. 네. 칼슘 및 비타민 D가 결핍되지 않도록 식습관을 조절하며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더불어 낙상 예방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어두운 조명, 미끄러운 욕실, 높은 문지방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므로 반드시 자제해야 하며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하여 낙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척추 압박골절은 강한 외상이나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하긴 하지만 골다공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절한 골다공증 치료와 관리가 척추 압박골절의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강지훈 원장님 고맙습니다.